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보증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부동산의 핫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보증보험 관련해서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런 보증보험 뉴스 기사가 계속 뜨고 있을까요? 바로 허그의 대입 변제 금액 자체가 연간 4조 원이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허그의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서 보증보험 자체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니면은 정말 존폐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이것을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우리는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지 오늘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바로 126% 룰이죠. 보증보험 들 때 우리가 126% 룰에 맞춰서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2%로 강화되거나 아니면은 적자로 인해서 보증보험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 120% 룰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 다음에 존폐 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정말 2년, 3년 안에 이 보증보험 자체가 폐지가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보도자료,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허그 전세 보증보험 기준 강화된 빌라 전세 10건 중에 7건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126% 룰에 맞춰져 있는데 이것이 112%로 강화가 됐을 때에는 기존 금액이죠, 126%로 맞췄던 전세 금액을 다시 112%로 맞춰서 재금액이죠, 기존 전세 금액에 다시 놓을 수가 없게 변했다. 이게 10건 중에 7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허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진다, 공시지가 112%까지 여기 나와 있죠. 112%까지 강화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위하여 전세 보증 문턱을 올리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보험을 강화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을 위해서 강화를 하는 건가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강화를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허그죠. 허그를 위해서 보증보험을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게 되면은 우선 계속되는 허그의 적자죠. 그런데 지금 25년도, 지금 24년도에는 연간 4조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바로 또 적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될까요? 바로 대신 갚아줬으면은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대입 변제 자체가 계속해서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전세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돈이 있을까요? 돈이 없겠죠. 그쵸? 처음 명의 자체는 건설사였는데 이것을 명의를 바꿔서 정말 돈 없는 분, 정말 노숙자 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전세 사기를 치는 겁니다. 노숙자가 돈이 있을까요? 돈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허구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25년도 뿐만 아니라 26년, 27년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봤을 때 허그 최후의 방법을 쓰겠죠. 어떻게? 지금 현재는 채권 발행을 해서 적자를 틀어 막았습니다. 7천억이라는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는 2차 저차해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26년도는 27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적자도 앵간해야 되는데 수조 원씩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보증보험 한도로 축소를 하는 거겠죠. 지금 126%로 해서 112%로 강화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증보험 자체를 폐지를 한다든가. 지금 시장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50%였던 게 140%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140%가 126%로 바뀌면서 역전세가 나면서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112%로 바꾼다? 와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여파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국에 빌라가 10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7건이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7건은 무조건 역전세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허그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탁상머리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25년도 준비 안 하면은 엄청난 재앙을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정말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 126%에서 112%로 강화가 됐을 때 우리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112%죠. 강화를 왜 할까요? 역전세 날 거 허그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112%로 강화를 할 겁니다. 언제 강화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보증보험 자체가 112%로 강화가 됐을 때는 이 시장 안에 여파가 어떻게 작용이 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112% 강화하겠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9% 강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112%로 강화를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4,600억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금액 추이가 그렇습니다. 대위변제금액이라는 말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신 갚아주는 거죠. 대신 갚아주고 이 돈을 다시 내가 받는다. 이런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조금 올라가고 2021년도에 조금 더 올라가고 근데 2022년도죠. 이때가 전세 사기 이제 피크였죠. 그렇죠? 근데 2023년도로 보게 되면은 4조 9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허그 자체가 엄청난 금액의 적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작년도에. 근데 올해 한번 보시게 되면은 24년도 8월달 기점으로 봤을 때 4조 2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8월달 기준입니다. 지금 12월달이죠. 12월달 됐을 때 이 금액 자체가 얼마나 더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5조 가까이 됐을 겁니다. 아니면 5조가 넘어갔거나 그만큼 이 대위변제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니까 허그 자체의 적자가 너무 심각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2%로 강화를 해서 내가 변제해야 될 금액을 조금 낮추려는 이런 허그의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재정 자체가 부실해졌습니다. 허그의 재정이죠. 그렇죠? 대위 변제 안 돼서 손실의 감당이 안 되고 있는 허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허그 자체가 호구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호구가 잡혔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국민들의 손해를 지금 허그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뭔가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생기나요? 바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우선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 이 대항력을 갖춘다라는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죠? 내가 갖고 있는 보증금보다 국채가 먼저 보증금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때 내 보증금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어서 이것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도 개선만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요즘에는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국채가 먼저 있었고 내 보증금이 뒤에 있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바꿨죠. 내 보증금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집주인의 국채가 나중에 상환이 되게끔 변했습니다. 그만큼 보증보험을 만들었다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만 되더라도 충분히 전세 사기를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봤을 때 허그 탁상머리 정책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126%룰 자체가 강화가 됐죠.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세 사기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강제 역전세가 또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대위 변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지금 현재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허그의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112%로 강화를 한다? 그러면은 선량한 임대인이죠. 이 선량한 임대인 자체가 정말 막심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의 빌라죠. 전국의 빌라 자체 69%가 강제 역전세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4년도에 4조가 넘어가는 적자를 보고 있는 허그. 근데 25년도에 이렇게 강제 역전세가 전국의 69%, 70% 가까이 강제 역전세를 당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강제 전세 사기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보증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그에 신청을 하겠죠. 허그는 어떻게 해? 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허그의 적자가 어떻게 되겠죠? 좀 더 막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허그 정말 탁상머리 정책을 지금 책상 안에서만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112%가 시장에 풀렸을 때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2%로 강화됐을 때 시장의 여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2억짜리 빌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공시지가 2억의 빌라 자체가 150%로 받았을 때 전세 금액을 얼마를 받을 수가 있었죠? 바로 3억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화가 됐죠. 이제 2023년도 1월 1일 날 140%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0이 역전세가 돼서 2억 8천의 전세 금액을 맞출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26% 룰로 바뀌었죠. 23년도 5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이때 2억 5,200만 원, 약 2,800만 원의 역전세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전세 사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126% 룰로 맞출 수밖에 없었어. 그래. 근데 여기서 또 강화가 예정이 되어 있죠. 25년도에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 112% 룰. 여기에 2,800만 원이 또 역전세를 당하면은 2억 2,400만 원의 역전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3년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죠. 이때는 140%로 맞췄습니다. 그럼 2년 후에 지금 25년도 2년 후에 전세를 맞춰서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바로 역전세를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2,800만 원 합산하면 5,600만 원이죠. 5,600만 원의 역전세를 강제로 당할 수밖에 없다. 5,6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정말 큰 돈입니다. 근데 이게 한 채일 때도 큰 돈인데 두 채, 세 채, 네 채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억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임대인들의 부담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국에 69%의 빌라 소유자 역전세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주택자 분들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한 채면은 몇 천만 원이지만 두 채, 세 채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억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의 경우 자본금이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본금이 있어서 반은 전세로 맞추시고 또 반은 또 월세로 받으면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자본금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강제로 전세 사기를 치는 전세 사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아파트 전세 소멸이 되고 월세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반전세죠. 반전세로 돌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분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월세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자 부담, 그 다음에 월세,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 금액 내려가면 임차인은 좋을까요? 전세 금액 내려갔으니까 원래 2억이던 전세 금액이 1억 5천까지 내려간다? 내려갔으니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싸게 구할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전세가 나왔어? 내가 맡긴 보증금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나? 신규 임차인은 2억에 맞춰야 되는데 1억 5천에 맞출 수밖에 없으면은 5천을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보증보험 들었으니까 보증보험에 신청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만만의 콩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허그 보증보험 신청하면은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심사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심사를 기다리면서 나는 또 서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류 준비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나가서도 안 되고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 그것도 등록을 해야 되고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 그러면은 보증보험을 받을 수가 없게끔 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심사 통과 못하면은 어떻게 돼? 낭패. 그만큼 임대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그 다주택자 임대인 더 깐깐하게 추가 심사를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112%로 강화하는 것도 죽겠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분들은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깐깐한 심사를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거에 맞춰서 선량한 임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임차 시장의 현
현황을 보게 되면은 민간이 70%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3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이 70%를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주택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한 채만 임대 놓는 것이 아니라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10채 가까이 임대를 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량한 임대, 난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수익을 챙겨 보시는 선량한 임대인분들이 피해가 정말 막심해질 수밖에 없는 깐깐한 심사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임차 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허그 자체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준비 없이 보증보험 자체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허그 자체가 계약서만 보고서 보증보험을 그냥 남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만 있어도 보증보험을 다 들 수가 있었고 변제도 다 해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허그는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 사건이 터져서 보증보험이 적자가 났고 임차인들한테 보증보험 금액을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4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기간까지 또 늘어나게끔 변했고 거기에 맞춰서 심사 기준도 긴데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지켜야 되는 4가지에서 5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어기면 보증보험 금액을 또 받을 수가 없고 정말 안타깝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그의 부실 자체를 막고자 민간한테 지금 전가하고 있는 지금 허그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렇게 정말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전세는 날 수밖에 없겠고요. 임대인의 피해는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고 임차인의 피해도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정말 25년도 재앙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공급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공급 그래프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급량 자체가 정말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공급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인허가 실적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 비아파트 자체의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규제 완화 대표적인 걸로 봤을 때는 바로 비아파트 일시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88 부동산 대책이 있겠죠. 그렇죠? 공급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공급 정책은 내놓고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기존 주택으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임대인들을 정말 쥐잡듯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간도 쥐잡듯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126% 룰로 인해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확률까지 줄이고 있는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일시 부동산 대책과 88 부동산 대책 안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규제 완화도 있죠. 그렇죠? 주택수 제외 효과라는 아니면 다양한 이제 세금적인 혜택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시공사죠. 시공사가 PF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적용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게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게끔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시 부동산이라든가 88 부동산 대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내가 시공을 하더라도 저렴하게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있게끔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사들이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보증보험 자체가 강화가 됐죠. 그렇죠? 보증보험 강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실질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투자자분들이죠. 시공사가 건물을 짓게 되면 투자자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임대를 놓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증보험 자체가 강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투자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양가 자체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시공사 자체에서는 투자자를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만큼 분양가를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분양가가 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시공사 자체가 그만큼 적자를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공사가 적자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는 정말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주된 원인이 뭐? 바로 보증보험 강화 때문에 그렇다. 정부가 이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적자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으니 이것을 당장 틀어 막아야 되니까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12%로 강화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5년도까지는 112%로 강화가 되고 26년, 27년도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보증보험 자체, 허그의 보증보험이 사라질 수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간 4조에서 5조씩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관련된 제도를 개선을 하고 보증보험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바로 역전세, 25년도에 역전세는 99%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 자체에서 이 역전세가 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반환 대출이라고 해서 정부의 대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작년 7월까지만 대출을 해줬는데 이것이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시든가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지인들의 도움을 받든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내가 전세 사기자가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빌라 자체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 역전세가 발생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마련을 해서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무조건 버텨야 되냐? 공급이 없습니다. 아파트도 공급이 없고요.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비아파트도 공급이 없습니다.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역전세에 맞는 것보다 내 물건 자체가 상급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 올라가는 게 더 가파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는 서울 중심부 상급지 위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상급지의 경우는 빌라라도 공시지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서울의 중심부 그 안에서도 마용성 광이라든가 이렇게 상급 입지 한강변에 속해 있거나 역세권 주변이거나 이렇게 상급 입지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공시지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역전세에서 그나마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조금은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투자자는 112% 감안해서 전세를 구하시면 된다. 투자 금액 자체는 조금 상향이 되겠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 자체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한강변인 지역, 아닌 지역, 역세권인 지역, 아닌 지역, 서울 외곽 중심부 이렇게 다양한 양극화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 자체가 외곽에 있다. 개발 호재가 주변이 없다. 재개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파는 것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서울의 중심부, 한강변 그리고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다. 동의서를 걷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조건 버텨내셔야 된다. 그래야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받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시세 아니면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시세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보증보험 112%로 강화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강화가 되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보험 자체가 앞으로 적자가 계속해서 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빌라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내가 손해봤던 금액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더라도 버티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